우리 서민들은 몇십 년을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해도 내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데 공무원들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세종시에 살지 않으면서도 아파트 특공을 그렇게 쉽게 따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중심에는 관세청과 관평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내내 보도해 드렸듯이 171억 원이라는 세금을 쓰면서 유령청사까지 지은 까닭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는 더욱더 황당합니다. 도대체 이 관평원 사태 어디까지 더 황당해질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공문을 조작해서 세종청사 지었냐? 라는 주제가 오늘 저희의 톱뉴스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관평원은 세종으로 이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으로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는 고시까지 떡하니 있는데도 관세청은 이전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의혹인데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에이 설마 이랬을까 싶다가도 뭐야. 관평원 세종으로 이전하려 공문 조작까지. 공무원들이 공문 조작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일단은 야당 의원의 주장인데 관세청이 한번 보시죠. 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관평원 가로 열고 171억짜리 가로 닫고 세종의 그 유령청사를 짓기 위해서 행안부의 유권 해석 이전 대상이 아니다를 이미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야당 의원이 제기했고 그 의혹이 일파만파 지금 세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못 박았어요.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다 라고 딱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관세청이 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행복청으로 공문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행복청. 우리가 다 그 행안부 검토 결과 받았어요. 이전해도 됩니다. 공문에는 관평원의 세종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듯 행안부의 승인이 떨어진 양 그런 공문을 행복청에 관세청이 전달했다는 게 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후 행복청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행안부가 오케이 했다는데 그리고 관평원이 세종으로 이전을 밀어붙이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문이 거짓인지 조작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위해선 행안부가 정말로 오케이 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겁니다. 행안부에 대해서도 취재가 다 됐습니다. 행안부 그런 일 있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행안부 관계자. 관세청에게 이런 내용의 검토 결과를 제공한 적 없다.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행안부 관계자도 여러 매체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끝까지 아니라는 건데 행안부에서 이런 문건이 안 나갔는데 도대체 관세청은 행복청에게 행안부 문건 어디서 제공받아서 제출한 건지 이거 진상조사해야 될 듯 보여요. 행안부 관계자는 SBS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관세청이 그렇게 공문을 점점점 행안부 공문을 첨부한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죠. 뭘 좀 이상하다. 관세청 관계자 총실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 라고 직접적인 해명을 관세청은 피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더욱더 의문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윤태고 실장. 네. 기자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이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또 많이 취재해봤지만 공문 없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 공직사회의 생태인데 분명히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전해도 됩니다라는 공문 준 적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세청은 행복청에게 행안부에서 그렇게 받았다라는 공문 이거 어떻게 제출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문을 보여준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라는 글을 써서 공문으로 보내준 거잖아요. 예.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공문을 본 사람은 없는데 공문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건데 이것은 공문을 첨부하지도 않았다. 네, 이때 행안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총리잖아요. 지금. 김부겸 총리가 그렇죠. 이때 행안부 장관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얼마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좀 세게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럼 다른 부처하고 무슨 차이인가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는 게요.
보통 이제 우리 부처들이 뭐 세종시로 옮기기 많이 할 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힘 있는 부처들은 서로 안 옮기려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문화부 같은 데가 제일 늦게 내려가고 여가부는 서울에 있고 외교부는 있는데 뭐 외교부는 우리 외교를 해야 되니까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기사는 많이 보셨는데 그럼 여기는 왜 그렇게 세종에 가려고 했느냐잖아요. 대전에 있던 곳이에요. 코앞이에요. 서울에 있던 곳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에서 과천에서 서울 옮긴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건데 대전에서 세종 간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여기가 2005년에 빠졌던 것은 대전에 있는 데니까 굳이 갈 필요 없다라고 예. 했던 게 그 명분 하나였었고 두 번째로는 자 뭐 뒤에 특공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세종시가 별로 인기가 없을 때 인기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라라고 독려를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관세평가원은 2017년, 2018년 세종시가 인기가 좋아지고 예. 집값도 오르고 애 키우기 좋아진다라고 예. 출산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다. 인기 좋아지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인기가 좋아지니까. 아, 그렇죠. 인기 좋아지면 안 가도 사실 되는데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돈 많이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공문을 조작했는지 안 조작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정부 기관들하고 차이점이 아주 크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관평원이라는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기관이 있냐. 쉽게 말해가지고 정부의 수많은 기관들 중에 그렇게 힘 있는 곳은 아니다. 예. 근데 힘 있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힘을 쓸 때는 그럼 또 뒤에 뭐가 있었냐. 어허. 이런 건 하나 더 뒤에 봐야 될 거예요. 날카로운 지적. 이때 관세청장이 누구였느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뭔가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건데 말을 줄인 거 아닙니까? 혹시 그 뒤에도? 그건 뭐 나중에. 자, 여기서 내 일단 기사 좀 중요한다.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계셨잖아요. 예. 청와대에 계실 때 여러 부처들과 여러 유관 업무 해보셨을 텐데, 자, 다시 공문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관세청이 행복청에게 공문 한 장을 보냈는데, 행안부한테 우리 다 검토받았는데, 뭐 이전 제외 대상 그런 거 아니래. 우리 이전해도 된대. 라는 공문의 취지를 보냈다라는 게 야당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행안부는 저렇게 대답해 준 적 없다는데. 뭐 저는 김부겸 총리가 지난주에도 뭐 이건 단호히 조사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 제가 공직사회에 있을 때 보면은 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서류 만드느라고 공문서 만들고 보고서 만드나 그게 잘 만든 보고서나 잘 만든 공문 같으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가 어떤 내용 이게 당구장 표시에서 착착 붙어요. 한 줄에 하나씩. 예.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서류 만드느라고 공무원들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행안부에서 공문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관세청으로 갖고 관평원도 갖고 안 왔다 총리실에서 이거 며칠씩 갖고 있을 것도 없어요. 다 펼쳐보면 다 나와. 왜 이거 여태 왜 여태 얘기 안 하고 행안부는 안 했다 그러고 관세청은 받았다 그러고 관평원은 또 뭐 했다고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자 줄줄줄 가면 관평원이 결국에는 세종시로 가면서 뭐 청사를 거짓으로 예. 71억을 날리면서 청사를 만들면서 82명이 세종시에 특공 신청을 해요. 그 중에서 49명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탄 신도시에 공공분양 아파트가 나왔는데 무려 경쟁률이 809대 1이었대. 809대 1이요. 가점이 한 60점 이상 돼야 당첨 확률이 있대요. 예. 지금 정상적으로 아이 두세 명 낳고 뭐 해서 한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청약한 사람 가점 해봐야 40점, 50점치 안 될걸요? 근데 60점 이상 돼야 이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분양 받아야 된다고 우리 서민들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 청약비 다 망가뜨려 놓고 대출도 다 못해서 집 못 사게 국민들을 해놓고 자기들은 82명 중에 49명이 특공 당첨되면 그냥 얼핏 봐도 지금 60% 이상 되는 거거든요. 제가 글쎄 너무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지만 너무 앞서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딱 볼 때 특공 받아가지고 집 살려고 집 분양 받으려고 저렇게 무리했던 거 아닌가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그리고 서류에 다 나올 텐데 지금 며칠 지나서 일주일도 지나고 2주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조사 중? 글쎄요 저는 못 믿겠어요. 2시간이면 저는 찾아낼 것 같아요. 2시간이면 진상 바뀔 수 있다는 박정화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손정인 변호사님,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행안부로부터 마치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행복청에게 공문을 보낸 것, 범죄 행위입니까? 공무사 같은 경우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면 허위 공무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허위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행안부 관계자가 우린 이런 것들을 검토한 적 없다고 하지만 또 담당 부서가 여러 차례 그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확인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허위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요. 지금 경찰청에서도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부동산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면 수사 진행하겠다라는 게 국가수사본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행복도시법, 그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2005년부터 이제 고시가 나왔는데 이 고시 최초에는 이 대전에 있는데 굳이 세종시로 옮기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관세청과 그 산하기관은 제외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난 2015년부터 관세청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변경된 고시를 그러니까 그런 고시가 있는지 잘 몰랐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뭐 고시라는 것은 법은 아니지만 공무원들로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부실하게 업무 처리한 책임을 질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면 세종시로 이전해서 관세청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해서 업무 수행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전된 간평원 건물을 가면은 유령 건물처럼 170억 이상이 들어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텅 비어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지난해 완공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봤을 때는 누군가의 잘못된 정책 또는 고의적인 어떤 업무로 인해서 세금 낭비가 있었으니까 이건 배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분들은 범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받는 것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부터 검토를 하고 2016년에 기재부에 이제 예산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관세청도 부실하게 업무 처리를 했지만 기재부도 이것을 걸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관세청이 대전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고시의 변경 없이도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인지 그리고 실제로 행안부에 그런 공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전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정부 내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건 수사가 필요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 의뢰 가능성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떤 법률적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